내가 보고 국민의힘이 오늘 비대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국민의힘의 입장과 전략 이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저 2부 거부터 짚어보죠. 헌재 재판관 임명이요. 예. 어제 이제 야당 추천목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예. 오늘은 이제 여당 추천 한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오늘도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여당이 추천한 인사인데? 우리가 당론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밀려났다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 개학하려고 하면 방학 숙제를 밀어서 하는 이런 형국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추천한 2명은 하루에 다 하고 우리가 추천한 그거는 하루에 이 2명은 하루에 하고 1명은 하루에 몰아하는 거는 완전 집중 공세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정말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그래도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자면 오늘 야당이 집중 공세를 할 게 예상이 되면 들어가서 좀 방어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제부터 들어갔어야죠. 들어가 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리고 그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헌재를 정상화시킬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부랴부랴 이게 9명을 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강박관념이랄까 이런 그 조급함. 저는 이게 불러왔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입장은 일단 본회의까지는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야당이 다수니까.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 국가 원수로 하는 자격이 있고 행정 수반, 내각 수반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엄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의원님. 대통령의 탄핵이란 이 중대한 거를 헌법재판관 구성명 9명을 채워서 하는 게 맞지 6명 체제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렇죠. 합리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냐? 이런 시각들이 있잖아요. 6명이 심의를 할 수는 있겠죠. 심의를 할 수 있는 건데 판단은 무리죠. 그래서 민주당이 9명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6명이 결정하는 거는 무리라고 말씀하시면 무리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9명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9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왜 9명이 채워야 그래서 9명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탄핵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결정 안 되었잖아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은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유지하고 있지. 그것을 탄핵해 가지고 하야나 사고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총리가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이제 통과돼가지고 헌재로 넘어왔잖아요. 지금 계류 중이고. 그러면은 절대로 9명 채울 수가 없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지금 법과 절차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1명 추천한 사람하고 저기 한 명 추천한 사람 한 명은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는데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이거는 그 학자들에 의해서 좀 다르겠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제도 제가 헌법 111조에 그래서 헌법학회 회장을 초청해 가지고 공부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도 나온 의견이 그런 거예요. 이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요 탄핵 심판에 좀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다라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를 결정하면 된다. 이런 주장은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재판관 임명 말고 또 이슈가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걸려 있는 게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2개거든요. 요것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의원총회에서 그거를 이제 중지를 모아보려고 해요.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원들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법률 우리가 법사위에 이런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좀 심도 있는 토론과 또 자문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의원님 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절대 반대였다잖아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입장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헌적 요소 빼고 우리가 먼저 제안하면 어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그런 식의 전향적인 해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 체제 있을 때 제 3자 법안 하나 내자 그런 제안도 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우리가 그거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가 한번 제 3자 특검법을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가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야죠.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 특검법까지 거부하면 너무 부담이 있으니 위헌적 요소를 빼고 먼저 우리가 역제안하자. 그렇죠. 여기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으니까 역제안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의견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의원총회에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지금 이제 다양한 의견이 분출이 되고 또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게 또 건강한 또 정당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해보자. 제3자 특검을 우리가 제안을 해보자. 역제안을 해보자 하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 나옵니까 그러면? 오늘 결론은 어렵겠죠. 그게. 그래요? 아이디어만 나오는 건가요? 아이디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어제 이제 KBS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중앙일보도 보도를 했었고 의원님 보셨죠? 봤죠. 지난번에 민주당이 공개했던 녹취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거기 보면 대통령이 당신은 당선인 신분입니다만 명태균 씨한테 명백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윤상현한테도 말을 하고 알았어.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런 대통령 음성이 저희가 음성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공개가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기존 언급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 배치되는 것 같아서요. 이 선거 때가 되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선거 때가 되면 굉장히 아마 명태균이 같은 사람이 몇백 명 있을걸요. 여의도에. 그럴 수도 아마 있겠죠. 그러면은 다양하게 부탁하고 뭐 로비하고 심지어는 뭐 완전히 뭐 좀 그 공천심사위원이 누구하고 친하냐 이거를 막 백방으로 찾을 거 아닙니까? 아니 선거 때는 파리가 한 마리 날려도 신경이 쓰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요 녹취록을 정확하게 이게 보도만 보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어떻게 오버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결정적이냐 결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문제지 뭐 그거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의원님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공개했을 때 공개된 부분이 요거거든요. 뭐 내가 김영선한테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줘라 그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여기까지만 나왔을 때 이제 국민의힘의 반응이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거였고. 그렇죠. 저도 방송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대통령의 얘기가 나는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의 공관위원장인지 알았다. 나는 원칙만 얘기했을 뿐이다. 뭐 이런 언급을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알았어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인지 다 알고 있었고 한 번 더 얘기한다는 건 뭔가 의견 제시보다 이렇게 좀 더 개입에 가깝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녹취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 목소리가 공개됐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정도로는 뭐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요? 결정은 공간을 했는데 지금은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언론 보도잖아요. 예. 이게 정확한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예. 이거는 수사 당국만 지금 아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뭐 저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이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이거는 이 언론만 가지고 제가 진짜 이야기하기는 예. 좀 그러면 그 얘기는 의원님 이게 만약에 팩트라면 예. 예전에 했던 당에서 단순히 그 정도는 의견 제시지라는 당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게 팩트라면? 그런데 이게 명태균한테 공천 줘 이렇게는 안 나왔잖아요. 김영선한테. 예, 줘 이렇게 김영선을 줘 이렇게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아니 말을 하겠다. 말을 하겠다고 했지. 예. 거기에다가 이 김영선을 공천 확정해 이런 말은 안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견 제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현재로서도. 그렇죠, 현재로서도. 알겠습니다. 예. 하나 더 볼게요. 예.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요. 예. 김건희 여사의 얘기입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권성동 윤한홍이 반대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요건데 권성동 윤한홍은 이제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벗어났네. 그죠? 예, 예. 원래 윤한홍 의원은 예. 처음부터 사이는 좀 좋지 않았다고 얘기 나오죠. 예. 왜냐하면은 명태균이 경남 사람이고 예. 경남의 사정을 윤한홍 예. 의원이 자기 지역구가 거기니까 예.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VIP한테도 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이 녹취록을 본다고 하면은 윤한홍 권성동은 완전히 여기서 해방이 됐네. 잘 됐네요. 뭐 윤한홍 의원, 권성동 의원은 해방이 됐을 수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는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지금 그 상황을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에 뭐 캠프에 있었다든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제가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하겠는데 그때 저는 대학 총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하는데 내가 의원총회 공개석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0.00001%도 관여한 게 없습니다. 단지 관여했다면은 표를 찍었다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의원님 어쨌든 그러면 이 그때 민주당의 공개도 녹취 이외에 다른 녹취록의 공개가 더 나간 버전의 공개가 되면은 그때 저를 한번 초청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팩트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어떻다 이런 부분은 제가 시원하게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가정적으로 전제라고 말씀드려도 이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팩트라고 하면 당의 입장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당의 입장의 의원들은 그게 이제 팩트냐 팩트 아니냐 이거는 지금 현재 보도로 보고서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결과가 발표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당의 입장이 뭐 변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 보도 내용만 가지고는 당의 입장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아침 보니까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뭐 이렇게 보도됐는데 맞아요, 의원님? 오늘 의원총회 발표인데. 그런데 어제 지금 아침 새벽에 제가 굉장한 다른 언론사에서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수석 대변인이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지만은 어제 이 저녁에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헤어질 때까지는 고민하겠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나 원톱은 아니고 투톱으로 가겠다.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내가 다양한 의견을 언론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헤어지고 갔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또 외부 또 이 손님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또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단독으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항의를 받았는데 오늘 10시에 이제 발표가 할 거예요. 그러나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다. 단 원내에 중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유력하네요. 유력한 건 맞는 거죠? 후보군이 한 명이죠. 제가 볼 때는 2명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나경원 의원 아니면 권영세 의원이요? 뭐 그렇게 봐야 안 되겠나 싶은. 그래요? 저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초재선 모임 대표로 계신데 거기서 낸 결론이 경륜, 혁신, 통합이 가능한 원내 인사거든요. 뭐 통합은 그렇다 하더라도 혁신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탄핵 국면, 계엄 국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잊고 우리 당원들도 사실은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비대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통합을 하고 또 이 보수의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충분히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한 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 원톱으로 갈 것이냐 투톱으로 갈 것이냐 원톱으로 가자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원보이스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투톱으로 가자 하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는 거지. 의원님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입장은 뭡니까?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당의 입장은 잘못됐다. 탄핵은 이것은 이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무슨 비상계엄이 잘했다 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108명 전원이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은 확실한 그거는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탄핵이고 거기에 내란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 내에서 하는 것은 이게 그 면책 특권이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 방송에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헌법학자들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학자들 입장에서는 법률가들은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언어의 표현을 써야 되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써서는 큰일 난다는 거지. 자, 의원님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대통령은 질서유는 퇴진을 거부했다. 그 상황에서 국회 탄핵 가결 이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겁니까? 탄핵 가결은 저 의원들의 300명의 의원들은 헌법기관이잖아요. 자기의 소수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뭐예요? 탄핵 가결에 대한 입장은? 탄핵 가결은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란이라는 게 이런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함부로 쓰지 말자. 오로지 우리는 이미 탄핵의 강은 건넜잖아요. 건넜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거는 헌법재판소 법률에 맡기고 우리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도 나왔고 또 여기서 뭘 하느냐. 민생 문제를 우리가 좀 달아줘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좀 심도 있게 백지 상태에 놓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의견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